후끈후끈한 더위 속에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그닥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유행했었던 노래가 있었죠.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고 아직도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골치를 썩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달에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될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발표 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것, SEC가 돈나무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데요. 자, 8월 13일 적혀 있는데 미룰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미루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룰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거나 혹은 승인할 수 있거나인데 암호화폐 업계를 이제 박살을 내고 싶어하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왠지 오기로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4.0640%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최근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표상 노동시장은 둔화하고 있지만 임금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은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미국의 빚도 문제지만은 미국의 지출도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면은 빚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2차 대전 때만큼이나 지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GDP의 44%를 지출을 하고 있다. 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인데 이는 2008년도 때 큰 경기 침체 때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 미국의 빚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또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다음 10년까지 또 끌고 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정말 시한폭탄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시한폭탄. 이게 터지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혼돈이 기다리고 있을지 터지고 나서 대비하면 늦으니까 좀 오래 기다리게 되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소식,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깜짝 발표가 아닌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좀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해당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들 시스템 내에서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팩소스에서 발행이 되게 되며 벤모에서 처음에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페이팔까지. 한 가지 좋은 점은 벤모와 페이팔이 이제 연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점은 분명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 실망스럽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스틴 선 나서가지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안전한 트론에서 출시가 될 것을 추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어디에서나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수가 나오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저스틴 선.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체할 때 솔직히 트론 네트워크 자주 쓰죠. 솔직히 그런 점에서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자, 한편 아담 코크란과 도지코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깊게 연관된
명목상으로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오비 거래소의 준비금 부실 및 거래소 부채에 대한 의혹, 한마디로 거래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스틴 선은 퍼드다, 무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오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도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유명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신규 주도 숫자 36만 개에서 60만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지난 7일 동안에 43,949개를 추매한 장투자들. 자, 이런 식으로 장투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초기 강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장투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의 74.8%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의 플레이스홀더 파트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좀 휘날리고 있지만은 온체인 데이터는 좋아 보인다. 특히 꺾이지 않는 장투자들의 존버 스피릿이 인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반면에 어제 바이낸스로 1425개의 비트코인이 입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1962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을 약간 긴장시키기도 했었으나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아니나 다를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마의 횡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로원 이야기하기를 미국 주식시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겠으며, 이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딸려 내려가게 될 수 있다.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다우보다 비트코인이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암호화폐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니까 다들 숏을 쳤다가 반등하자 바이빗 같은 경우 숏들이 일제히 한 번에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물 거래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로만 분석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28,000달러 사이에서 나는 롱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볼륨이 떨어져. 이것은 지대로 된 하락이 아니라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맥디도 RSI도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리셋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센티멘트도 이런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들 USDT와 USDC 물량이 급증했다. 상승장의 시작 신호다. 작년 12월과 올해 2월도 이런 식으로다가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난 후 한 달 뒤에 암호화폐 상승세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한편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포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구간이다. 알트코인들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트코인의 기술적 지표가 조만간에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줄 것 같은데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우세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마라. 다음 주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 그에 더불어 가지고 이번 주에 락업이 해제되는 코인들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GLMR 코인이 8월 9일 오전 9시 총 공급량의 0.44%를 추가로 언락을 할 것이고, 8월 12일에는 아파트 혹은 앱토스가 총 공급량의 2.07%를 언락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12일 6시에 메티스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총 공급량의 2.01%를 언락. 같은 날짜 오후 7시 IMX가 총 공급량의 1.67%를 언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지에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달려라 똥개. 다음으로는 엑시인피니티와 샌드박스, 마나 같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 가격이 90%가량, 고점 대비 90%가량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외의 P2E 게임들, 플레이하면서 돈 버는 게임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98%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 엔진, 갈라게임, 샌드박스, 메타버스 및 P2E 관련된 코인들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는데, 자, 언젠가는 탈출을 좀 시켜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케냐 경찰이 월드코인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채 정보 저장 컴퓨터 등등을 압수를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자, 월드코인의 모회사인 Tools for Humanity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밝히지 않다라고 케냐의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길래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물량도 중앙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드코인의 최다 보유자가 전체 공급량의 57.8%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측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상위 100명이 총 공급량의 95.0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중앙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죠. 중앙화가 되어 있으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더 쉽게 끌어올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어서 다행히도 커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 자금의 73%를 회수하게 되면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디파이의 추가적인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다행스러운 소식 나왔습니다. 디파이를 사기로 일컬었었던 게리 겐세이에게 더 이상 구실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좀 특이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정 고래가 코인베이스로 13,400개의 이더를 입금을 했습니다. 던지려고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해당 13,400개의 이더리움을 10달러였을 때부터 들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엄청난 슈퍼 장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참지, 지금 팔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고래 같은 경우는 2,500개의 이더리움을 어디로 보냈느냐? 소각 주소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버렸다라는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트위터상에서는 이를 두고 우스갯소리로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 홧김에 2,500개의 이더리움을 소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를 그냥 갖다 던진다? 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혹시 소위 말하는 약을 빤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델리오 같은 경우는 미신고 업체 트레이딩 개발사인 트라움 인포테크에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맡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짓이죠? 이상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특히나 사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벼우니까 너도 나도 한 번씩 저질러보는 풍조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그런가 하면 권동희 같은 경우는 지돈도 아니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239개의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누굴 위한 법인가? 원래는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법이 마련된 것인데, 최근의 법들을 보면은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법이 개선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빠를지 한 번씩 기대를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면 광주뜻! 특히나 채널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광고 틀어주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